매자닌 채권 잔액 폭등. 예. 여기도 기업 줄도산이라. 저는 작은 단서만 있으면 찾아가는데요. 야, 제가 봐서는 좀 무서워요. 이 매자닌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요. 뭐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군보 사채, 교환사채 이런 걸 말하고 사채자가 붙어 있죠. 사채. 그죠? 사채자가 붙어 있죠. 그러면 돈 빌리는 사람한테 채권 발행을 하면 뭐 BW니 사채를 발행을 하면 이게 나중에 높은 이자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 주든가 이런 것을 CB나 BW나 EB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빌려준 사람이 담보권 대신에 높은 이자나 주식을 주는 것을 이게 매자닌 CB, BW, EB라고 매자닌 안에는 그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년 9개월세입니다. 매자닌 채권 CB나 BW나 EB 사채를 발행한 그 액수가 2년 9개월 만에 40.3%나 늘었습니다. 기업의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죠? 기업 부채가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채권 발행한 것은 그 부채 축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부채 축에. CB나 BW나 EB까지 거기에 넣으면 더 커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0.3%가 늘어났어요. 게다가 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35조 3,195억입니다. 2020년에 25조 1,723억 원이요. 10조 1,472억 원이 늘어서 35조 3,195억 원이 됐습니다. 야, 장난 아니게 늘었죠. 장난 아니게 늘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느나 싶어요. 이렇게까지 느나.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2020년하고 2021년 사이에 급등하죠. 급등합니다. 이게 2020년 25조 1,723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요. 32조 737억 원으로 급등합니다. 급등. 거의 말입니다. 거의 7조가량이 늘어났어요. 7조가량이. 뭐 정확히는 6조 9천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게 기업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기업이. 그런데 이게 2022년에는 좀 덜 늘어났어요. 한 8천억 늘어났으니까요. 1조 8천억 정도 늘어났으니. 근데 2022년에서 2023년에 늘어나는 거 보세요. 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지금 8월까지 현재 35조 3,195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자닌이라는 채권은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풋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풋옵션 이러니까 어렵죠. 뭐 쉽습니다. 풋옵션 이러면 옵션이니까 옵션이니까 이게 뭔가 옵션이 있나 좋은 걸 주나 보다. 어떤 좋은 걸 주느냐. 내가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CB를 들고 있어요. 내가 BW 들고 있어요. 내가 EB를 들고 있어요.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꿔줍니다. 언제든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뭐 전환사채를 들고 있어도 27조 9,233억 원을 지금 현재 나가 있는데 내가 CB 전환사채를 들고 있어요. 나 돈으로 바꿔줘. 돈 돌려줘. 이자하고 같이 줘.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자 더 올려줘. 이자 더 올려줘.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마찬가지 BW라고 이야기하는 신주 인수권보 사채 마찬가지입니다. 2조 9,974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자 더 올려줄래? 아니면 돈으로 돌려줄래? 이자 더 올려줄래?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교환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4조 3,988억 원. 전체가 35조 3,195억 원이니까 35조라는 규모가 적지 않지요. 이 규모가 적지 않은 데다가 뭐 CB든 BW든 EB든 나
예, 이자 더 올려주지 말고 원금 내줘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원금 내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대유 플러스 BW 신주 인수권보 사채 풋옵션 파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BE라고 되어 있는 게 BW입니다. BW 조기 상환 청구 금액이 28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W 발행을 했는데 나 내 돈으로 좀 돌려줘. 이러니까 그걸 못 돌려줬어요. 그래서 파산했습니다. 네, 심지어 말입니다. 대유 플러스가 기업 회생 신청을 했지만 이게 확대되고 확주되고 확대돼서 대유 위니아 그룹까지도 지금 도산 위기에 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대유 위니아 그룹, 대유 플러스가 이렇게 됐는데 대유 위니아 그룹이면 기업이 적어도 많잖아요. 그럼 같이 줄줄이 망한다. 줄도산 되는 거죠. 실제로 줄도산이 일어납니다. 신주 인수권 사채 풋옵션 돈으로 돌려달라 했을 때 못 돌려주면 신용평가 기관들이 그 기업의 신용등급을 내립니다. 그 기업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사도 내립니다. 그러면 신용등급을 많이 되니까 너도 나도 BW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CB를 갖고 있던 아니면 EB를 갖고 있던 돈 돌려달라고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떼거지로 돈 돌려달라고 하면 그룹 전체가 위험한 거 당연하지 않을 겁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떼거지란 표현을 조금 잘못됐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예. 이게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예. 대유위니아 그룹도 그래서 도산을 한 거예요. 전체가 도산할 위험에 쌓인 거예요. 아마 대유위니아 그룹 전체적으로 위협될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많잖아요. 금액이 35조 3,195억 원이나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망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정신없습니다. 지금 보면 신주 인수권보 사채 BW 때문에 BW 풋옵션이 실제로 망하게 한 대유 플러스도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지만 아스트라고 해서 여기도 말입니다. 그나마 항공기 부품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한 회사예요. 여기도 말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갔어요. 신주 인수권보 사채 풋옵션 행사 비율이 93.74%가 되니 상환기 일에 제대로 대금을 전달하지 못하니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게 상황이 열악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제가 작은 단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 전망을 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매자닌 채권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풋옵션 행사 내가 사겠다고 난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풋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풋옵션 행사에 돈을 내주다 보면 회사가 망한다.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상관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CB나 BW나 EB를 발행했던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는 주식으로 줘 이렇게 되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식으로 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돈으로 줘 이렇게 됩니다. 돈으로 줘.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이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길어진다는 거 있잖아요. 길어진다는 거.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는 것.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기업 전체적으로도 저는 굉장한 위험이 따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한 위험이 따른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상황 자체가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기업이 예상보다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틀린 얘기가. 예상보다 어렵다는 얘기.
저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때 기업들은요 회사 어렵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주가가 다 빠지는데요. 예,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절대 어렵다는 안 하는데요. 결국은 예, 기업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좀 예, 불안하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거든요.